미세먼지.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입자들로 크기에 따라 PM10지름 10 이하, 초미세먼지인 PM2.5 5 이하 등으로 나뉘어요. 머리카락 굵기의 2030분의 1 크기라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쉽게 호흡기로 들어와 몸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미세먼지는 어떻게 생기나요?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고체 입자나 액체 방울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크게 인위적인 요인, 자연적인 요인, 국외 유입 요인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해 발생하며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기 중의 농도를 높이게 됩니다. 먼저 인위적인 요인, 즉 사람이 만든 오염원으로는 도시와 산업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그리고 공장과 발전소에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연소하면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의 황산화물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물질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대기 중에서 2차 반응을 거쳐 미세먼지로 전환되기도 하며 특히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입자상 물질은 초미세먼지 PM2.5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도로에서 날리는 재비산 먼지, 생활 쓰레기 및 농업 부산물 소각, 겨울철 난방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 등도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키는 주요 인위적 배출원으로 꼽힙니다. 두 번째로 자연적인 요인 역시 미세먼지 생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황사가 있으며 이는 중국과 몽골 등지의 사막과 고원지대에서 발생한 모래와 흙먼지가 강한 바람을 타고 이동해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 국가의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현상입니다. 이 외에도 산불, 화산 분출 시 발생하는 화산재, 토양과 바위가 풍화되어 생긴 자연먼지 등도 미세먼지의 자연적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며 기후 조건에 따라 이들의 이동과 확산 범위는 더욱 넓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외 유입 요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 중 일부는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중국, 몽골 등 주변 국가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 PM2.5처럼 입자가 매우 작고 가벼운 경우 공기 중에 오래 떠 있으면서 수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까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대기질 악화의 원인이 국제적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세먼지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여러 오염물질들이 대기 중에 부유하거나 화학 반응을 통해 2차적으로 생성되어 형성되는 복합적인 문제이며 기상조건, 계절, 산업활동, 정책적 대응 등에 따라 농도와 영향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가벼운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 일단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쉽게 침투하게 됩니다. 특히 입자의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 PM2.5는 코와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 깊숙이까지 침투한 뒤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전신을 순환하며 다양한 장기와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대기오염 물질로 분류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미세먼지가 급격히 농도가 높아질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기침, 재채기, 목 따가움, 콧물, 코막힘 등의 상기도 자극 증상을 유발하며 눈이 따갑거나 가려운 안구 자극, 머리가 멍하고 무거운 느낌의 두통, 숨을 쉬기 어려운 호흡 곤란이나 가슴 통증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특히 호흡기나 심혈관계에 민감한 사람들, 예를 들어 노인, 어린이, 임산부, 천식이나 기관지염을 앓는 환자에게 더욱 빠르게 나타나며 심할 경우 응급실을 찾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장기적인 노출이 초래하는 심각한 건강 영향입니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폐에 지속적인 염증이 유발되고 결국에는 만성기관지염,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COPD,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폐암의 발생 위험 또한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고혈압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는 폐를 넘어 혈액을 타고 뇌, 간, 신장, 심장 등 주요 장기로 이동해 신경계와 면역계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지 기능 저하, 치매, 파킨슨병 등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성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이, 면역 체계가 약한 노인, 임신 중인 여성은 미세먼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는 더욱 중요합니다. 결국 미세먼지는 단지 불편함을 넘어서는 호흡기, 순환기, 신경계 등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건강 위협 요소이며 짧은 노출만으로도 민감군에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지속적인 노출은 누구에게든 중대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필수적인 환경 위험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평소보다 한층 더 세심한 생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호흡기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는 작은 노출에도 건강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먼저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KF94 이상 등급의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일반 면 마스크나 패션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낮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얼굴에 빈틈없이 밀착되도록 착용하고 하루에 한 번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때도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기청정기는 HEPA 필터가 장착된 제품을 선택하고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내 습도는 4060% 수준으로 유지하면 기관지 점막 보호에도 효과적입니다. 가습기나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실내 습도를 조절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특히 코 안쪽이나 입 주변에 남아있을 수 있는 미세먼지를 꼼꼼히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입었던 외출복은 바로 벗어 세탁하거나 실내에서 오래 두지 않도록 관리하고 가방이나 모자, 휴대폰 같은 소지품도 가볍게 닦아내는 것이 위생에 도움이 됩니다. 체내 보호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이며 물은 하루 68잔 이상 마셔서 기관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 염증 반응을 줄이고 미세먼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C,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등이 풍부한 딸기,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블루베리 등이 추천됩니다. 결론적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단지 불편하니까 참자는 수준을 넘어 환경에 맞는 생활 습관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효과적인 방법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